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네컷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호와 백,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화백님 오늘은 만화를 먼저 보기 전에 네. 지금 요즘 뭐 화제의 인물이죠. 신은미 씨. 신은미 씨가 지금 바로 이 시각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저기가 아마 경향신문사 별관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사 별관 4층에 금속노조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회견은 시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또 현장을 연결해서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직 신은미 씨가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간 것 같죠? 네, 밖에서 아마 들어가는 방법,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 차장. 원래 오늘 경찰이 신은미 씨 출석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죠, 오후 2시에.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그동안의 신은미 씨의 발언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원래는 그 출국 예정인데요. 그렇죠. 이 출국을 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밟았습니다. 출국을 정지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출국 금지와 다른 겁니까? 예, 일단 신은미 씨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출국을 정지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또 행동이 어떤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법무부에 강제 추방을 해라.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출국 정지 조치한 겁니다. 어쨌든 내일 출국 못하게 되는 거네요. 자, 임 박사님, 북한 자주 다녀오셨을 텐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북한? 29번이요. 29번이요. 신은미 씨는 몇 번 다녀왔죠? 6차례 다녀왔다고 했나요? 예, 6번. 신은미 씨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심한 표현인데 딱 그 시골에서 제가 배운 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좀 내용을 조금 더 알고 또 많은 분들은 북쪽을 방문하는데 평양만 방문하고 옵니다. 평양만 방문할 게 아니라 농촌도 좀 나가보고 조금 더 확실히 저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3번 가서 전문가가 됐고 10번 가니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군요. 20번 넘어가니까 더 자신이 없어요.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혹시 저분의 신 선생님의 미국 삶이 좀 고독하고 좀 미국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가니까 완전히 색다르고 하나의 탐험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저기에 저렇게 비중을 두는 거는 저분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국가 대표 하는 무슨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도 아니고 좀 뭐랄까요, 너무 저기에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라도 말로 내비 놔둬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화백님 북한 혹시 다녀오셨던가요? 아니,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은미 씨가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일 출국 그냥 해서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인요한 박사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냥 내버두고 내일 출국을 한다고 그러면 출국을 시키고 다음에 입국을 안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낫겠나 생각합니다. 김 비서관님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저 북한에 2번 갔다 왔습니다. 네. 2005년 10월에 가서 뭐 아리랑 공연도 보고, 네. 개성도 시골 지역까지 가보고 했는데. 좀 대접을 좀 받았겠네요. 대접을 뭐 가보면, 그 평양 2005년 10월에 같은 게 네. 가을 거지한다고 이제 멀리 외곽에 한 40리, 50리까지 걸어 나간답니다. 네. 이제 노동 지원을 해야 돼. 그럼 기계가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저녁 무렵에 이제 평양을 딱 지나가는데 그 일행들을 저희가 이제 마주쳤어요. 이제 돌아오는 분들하고. 동명성왕 평양에 갔다가 동명성왕 보러 이제 쭉 나가는데 외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갔던 분들이 저희도 뭐 인도적 지원하러 갔던 분들하고 했는데 야 정말 이렇게 잿더미 속에 서 있는 나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갔다 와서 뭐 황석영 씨가 90년대 초반에 뭐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런 재판인 것 같아요. 재현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종북몰이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죠. 지금 북한 뭐 상황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4개 정치범 수용 속에 12만 명의 정치범이 구속돼 있는 이런. 그리고 작년 봄에 영국 시사경환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67개국의 인권,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북한이 167등이에요. 167개국에. 167개국에 167등. 네, 인권과 민주주의가 167등, 세계 꼴찌인데, 그 나라에 다녀와가지고,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북한에서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러 다니는 여유로운 국가다. 가보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세계 안에서는 뭐 그 수영장도 있고 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또 나들이 한 사람도 보이고 모란봉에 단오 때 제가 몰라왔어요. 모내기철에. 근데 거기서 굉장히 신나게 막걸리 마시고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사는 데죠. 그러나 생각하시는 게 대단히 본인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 어린애가 얘기하는 걸 대학원생이 듣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그만하시고 미국 가셔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본주의 바탕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전라도 말로 또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로 끝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난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강도 호텔에 갔더니 골프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만 셔틀로 돼서 9개 홀이 있는데 골프는 치고 그랬습니다. 2007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마지막 날에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루 더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평양에 설치됐던 프레스센터에서는 아이고 이거 연장되면 안 되는데 연장될까 봐 걱정하는. 왜냐면은 이 인터넷도 전혀 사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그 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는데 일정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도 안 되고요. 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조평통이라는 단체에서 기자 한 사람에게 3명씩 수행원이 따라붙어서 계속 감시가 이루어지고 정말 답답했거든요. 자, 지금 뭐 신은미 황선 씨 기자회견이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조사장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뭐 인왕성 물질을 투척해서 또 구속이 됐나요, 현재?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죠? 그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은 또 어떤 학생인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원래는 원광대학에서 열리려다가 장소가 급히 성당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진행되기 직전에 그 고교생 3학년, 18살인데요. 갑자기 가방 안에서 인화물질이 든 양은 냄비를 꺼내서 던졌습니다. 양은 냄비. 여기에다 불을 붙여서 던졌는데요. 이 친구가 원래 일간베스트라는 일베라고 하죠. 그렇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종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발언도 많이 쏟아내고 네. 너무 많이 쏟아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는 네.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 게시판에서 이제 글 올리지 못하게 글을 올리지 못하게 막았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인화물질을 이미 7월에 구입을 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내망 아니메라는 사이트에 네오 아니메. 네오 아니메라는 사이트에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해서 범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런 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어이없는 짓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분을 부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얘기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미국 돌아가게 지금도 붙들어 놓으면 더 열의가 생겨요. 네. 더 재밌어하고 더 이 연속국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뭐 조사하겠다는 것도 철회하고 네. 그냥 내일 비행기 타고 어서 가시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올 때 좀 심사숙고해서 미국 국민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네.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혈통으로 느끼지만 네. 본인은 이제 아니니까 그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고 미국 뭐랄까요 미국 법을 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신은미 씨는 갔다 와서 그런데 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 길 평양을 가서 정말 사람이 정신이 바짝 차려진 사람이 이 한국 기자가 있어요. 아. 아시안 게임 90년에 하고 나서 평양을 이제 이 체육부 기자들이 네. 갔는데 평양 산원을 데리고 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배가 전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제 정말 이제 만삭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배가 빨리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있다가 애를 놓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100명이 그 구경을 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일시에 그냥 제왕절개 수술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부 다 발딱 일어나서 그냥 기쁨의 눈물을 그냥 똑똑똑똑똑 흘리는 걸 보고 졌다. 대체 이게 나라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곳이에요. 자, 지금 황선 씨는 지금 대구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 정부에 마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마녀가 필요한 사람이 권력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제 마녀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까요? 이게 무슨 이 사람들 얘기대로 이제 중복 마녀 사냥인지 그야말로 무슨 메카시즘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선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아까 말씀하신 네. 평양 산원은 뭐 유명한 곳이고요. 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로 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네. 북한도 이제 뭐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무상 의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들을 많이 생산을 했고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게 다 의료 체계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꾸 이렇게 뭐 사람 살기 좋은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임 박사님은 뭐 그건 북한의 지금 의료 현실이라는 거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뭐 수령님은 운동을 받아서 아이들을 낳고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사실을 지적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북한이 뭐 지상 낙원이라는 분들 뭐 수령님은 총에 잘 사는 분들도 컬트적인 뭐랄까 사이비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고 또 거기에다 대고 황산 들고 와서 던지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지나치게 편협된 네. 그 세계관을 컬트가 충돌하면 우리 정상적인 이 공론으로 막아내야죠. 이건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료 현실이야 뭐 김 박사님 뭐 말씀하시면 제일 진짜 북한의 의료 현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이?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뭐 북한을 헐뜯으려고 뭐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네. 북한 의사들이 이제 무상 치료, 뭐 무병 장수 네. 그러면서 예방의학 체계 자체는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시스템이에요. 평양 산원도 1000병상이 넘는데 절반은 산과 절반은 저도 가봤습니다. 네. 97년도에 구경했어요. 네.
그래서 모자보건센터로서 네. 뭐 대단한 곳이에요. 네. 그러나 그게 실제로 엑스레이도 없고 여러 가지 약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주 북한 의사들이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웅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몸을 던져서. 또 지방에서는 장비도 부족하고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고 20%가 고려의학을 공부합니다. 80%가 현대의학이고. 네. 그 바탕에서 의사들이 많이 약초를 캐러 다니고요. 네. 뭔가 환자를 위해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곳에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그 뭐랄까요 몇 군데만 들러서 전체를 평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분이요, 이 신 선생님이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누가 들을까요? 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이런 본인이 미국 시민인데 미국 가서 이렇게 한번 뭐 톡쇼 하라고 그래요. 아마 나타난 사람이 5명도 안 될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노길남 씨 뭐 이런 분들. 아니 뭐 여기서 공수해가지고 가면은 몰라도 그러니까 저 얘기는 네. 우리도 그냥 아유 미안합니다.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귀신한테 좀 홀린다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네. 우리 정임 씨도 다른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아마 네. 화면이 지금, 안 바뀌어서. 예,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 기자회견 장면을 좀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황선 씨, 신은미 씨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주변에 아마 보수단체, 진보단체 서로 와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 물리적 네.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이 지금 에워싸고 있고요. 네. 아마 4시에 기자회견을 네. 예정을 했습니다만 네. 신은미 씨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는 것 네.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맡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몸싸움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계속 화면은 저희들이 좀 잡아놓고 계속 저희들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출국 정지를 하면 근데 검찰의 지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출국 강제 정지된 조사를 상태에서. 해야죠. 그럼 강제 소환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황선 씨와 함께 네. 어떤 북한에 대해서 허황된 얘기를 지금 주장을 폈단 말입니다. 네. 예. 이 황선 씨도 함께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예, 신은미 씨도 강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제 강제 소환이라든지요, 네. 또 출국 정지와 네. 그다음에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 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떤 암약하는 세력이다. 네. 네. 이 단순한 어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고무한 것만으로는 예. 혐의가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좀 더 공안 당국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안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현실에.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암약하는 단체는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강의를 다니고 이런 활동도 많아졌고요. 오히려 그 국가보안법을 피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라든지 공안 당국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네. 어떤 법 적용이라든지 네. 또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자, 통진당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통진당이 아마 다음 주쯤 현재 해산 결정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날짜까지 나온 건 아니죠? 날짜가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목요일 날 열리는 게 관례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올해 안에 목요일 다음 주 오늘쯤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5일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때는 헌재 결정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올해 연말 내에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문재인 의원은 좀 공개적으로 좀 통진당 해상 반대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말인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문재인 비대위원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신분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뭐랄까 통진당 부분은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해산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공개적 입장을 밝힌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의규현사재단 신부 함재웅 신부 뭐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선 예 저는 선교사 우선 뭐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네. 종교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에 계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네네. 종교인이 정치에 네. 미국은 법적으로 금해에 돼 있어요. 정교 유착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아예. 그러니까 종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었으니까 우선 그게 역사적으로. 좀 뭐 누구 신부를 만나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집안은 4대를 호남 지역에서 평민당, 신민당, 꼴통,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제가 3년 반 전에 귀화를 하게 될 때 네. 그 마음속에 제일 갈등이 컸던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이제 그 태극기와 그 애국가가 참 귀한데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가 하고 또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는 사람들하고 네. 동맹을 맺은 민주당이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과를 하고 네. 바로잡고 어른들이 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네. 왜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뭐 민주주의에서는 다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발언이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mon곤이 그 유괴, 연쇄살인하고 국가반역죄는 교수형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국가반역죄는요. 근데 국가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이분들은 이분 통진당 대표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산당 사회주의를 지나쳐서요. 이 무법자들입니다.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무정부주의자가 결국은 따지자 보면 국가의 반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 반역을 한 당을 우리는 다시 안겠다. 이거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미국 국회의원한테 내가 한번 물었는데 국회 안에서 미국 국회 안에서 200 몇십 년 역사에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하고 애국가를 안 부르는 국회의원이 있었냐고 한번 물었더니 미국 국회의원이 저를 정신병자로 보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통합진보당이나 뭐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반역 뭐 이런 부분에서 통진당의 어떤 반론 같은 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민주당 계열들이 뭐 계속 그 민주당과 이제 선거 연대를 해온 이제 자기 우호 세력들이죠. 네.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이 무슨 불쑥 어디 하늘에 떨어진 것들이 아니고 네. 이 통진당이 해왔던 그동안의 행적과 네. 마로라든지 뭐 폭력 조직 같은 것들이 근거로 해서 지금 던져져 있으니까 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뭐 심판을 일주일 앞두고서 네. 이런저런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민주당이 얼마나 멋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 신민당 때 뭐 유신을 반대하고 또 전두환하고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너무너무 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얼룩져 가지고 마치 이분들이 멋있게 유신을 반대하고 멋있게 광주에서 항쟁한 사람들의 후손인 것처럼 네.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함세웅 신부님 그 옆에 그 조언도 있었다지만은 지금 다른 분석은 일주일을 두고 이 새정치연합이 정보를 많이 꼽아놨는데 네. 해산 심의가 통과되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먼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것이 그래도 너무 떠나 반타작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제스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사실은 지금 뭐 준비된 만화도 있는데요. 한 20년 전에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주사파 발언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사회 곳곳에 주사파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실 당시에는 좀 무슨 꼴통 그렇게 좀 거꾸로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박홍 서강대 총장을 그 박홍이라고도 안 하고 부르기를 이제 빠콩이라고 그러면서 박홍, 네. 그러면서 아주 놀림감이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네.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네. 아주 그 대단한 결단이고 그 정말 희생과 모든 그 다른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사파 발언을 할 때 검찰이 그냥 그 조금 이 물수사를 했습니다. 네. 이 검찰은 뭘 했나? 네. 그래서 검찰도 일 안 하고 구경만 했다면 네. 요즘 그 국회 쪽에서도 나왔다가 속 들어갔습니다마는 네. 문호동 무임금으로 해야 된다. 네. 자기 일을 안 하면 네. 그런 만화를 이게 94년도 만화니까 딱 20년 전 만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는 정말 그 오히려 수구 꼴통으로 보이던 그 네. 사건이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 주사파라는 그 이미지가 예. 이제 제대로 그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저희가 기억해 보면은 그 90년, 91년 그때 뭐 전민련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서 노태우 정권 뭐 탄압 투쟁도 하고 할 때 서강대학교에서 또 그 김위설 씨 유서 대피 사건 나서 옥상에서 또 투신 자살도 하고 그 운동권에서 뭐 분진 자살 이 투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과격한 쪽으로 달려갔을 때 네. 그때 박홍 총장께서 또 그 운동권 학생들의 뭐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걸 듣고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뭐 정설이죠. 뭐 그때 뭐 그 신부님께서 무슨 뭐 다른 뜻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언론사 입사하고 2년 차쯤 됐을 텐데 그때는 사실은 왜 저런 발언을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조 차장도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인데요. 대학교 4학년 때쯤 생각이 되는데 왜 총장까지 하는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대체 저게 실체가 있는 거냐?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기억나는 거는 박홍 총장이 이 주사파가 뿌리 깊게 암약하고 있고 네. 수행운동권 중에서는 북한의 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사람도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출처를 내가 신부로서 고해성사 때 들었기 때문에 네. 그 출처를 공개할 수 없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아주 또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없는 거를 네. 있다고 말을 못하고 저렇게 둘러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참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절은 주사파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술 4번 먹는 사람이 주사파라고 저 만화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희화화되고 하던 시절인데 주 4일 근무도 주사파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때 뭐 그거보다 뭐 조금 한 1, 2년 앞이었지만 시인 김자 씨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네. 분신자살, 투신자살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 글 썼다가 이제 뭐 운동권 후배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고. 네. 거의 뭐 식물인과 비슷하게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죠. 네. 마찬가지 케이스. 자, 통진당의 지도부가 좀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진당이 지금은 이정희 대표인데요. 네. 이정희 대표로서는 너무나 이 종북정당 네.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정희 대표는 종북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떤 그 지도부를 교체함으로써 좀 이 종북 논란에서 네. 피해가려는 그런 네.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강병기 전 경남부지사가 단일 후보로 대표가 되는 거고 네. 또 김재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하고 네. 그렇게 지금 구도가 잡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강병기 전 그 경남 정무부지사는 네. 정무부지사를 이제 김두관 무소속 네. 야권 단일 후보로서 김두관 지사 시절에 정무부지사를 했는데요. 네. 상당히 그 온건한 네. 합리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진당으로서는 이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계속 현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일부 좀 점퍼를 입은, 예,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은미 씨, 황선 씨가,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지, 지금 화면을 좀 지켜보시죠. 아마 지금 저렇게 경찰들도 있고 또 반대 시위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근처에 왔다가 선뜻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일단은 뭐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은미 씨는 뭐랄까요? 이 황선 씨는 신은미 씨를 투사가 되셨다 이렇게 또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황선 씨가 네. 콘서트에서 신은미 씨를 이제 콘서트 그 참석자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투사가 되셨다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그런 것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 역사에 감옥에서 항일 투쟁하다가 억울하게 책임은 종편을 비롯해서 언론 상당수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간의 그 종편의 그 행태와 그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폭력 문화를 폭력 문화로 바꿔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종편의 행태와 그동안의 그 극우 언론들의 행태를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이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대로 이 나라의 언론이 이렇게 가서는 되는지 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어느 한 극단의 세력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되고 분의 다른 세력에게는 신원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언론 정치 테러와 공안 테러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지 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 되는지 근데 요지는 지금 언론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인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동안 종편 특히 주중동 참 이분 농편과 이분도 언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성공하고 있네요. 성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아주 재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미 씨나 황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동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또 저거를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일부 세력이 이렇게 그 탄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마 기자회견을 좀 못하고 언론 이른바 종편과 극우 언론을 비판하는 걸로 가름하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경찰들도 좀 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황선 씨, 신은미 씨의 기자회견은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조가태 씨를 비롯해서 미국의 네오콘 세력 그리고 수잔 솔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북 인권 활동가를 알고 있었지만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시죠. 황당익 씨를 당리 초청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 때 고위직과 밀담을 이뤄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 밀담에서 네. 자,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지금 황선 신은미 씨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중계를 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계를 못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